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40년간 키운 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머니들이라면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제가 이 사연을 용기 내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어머니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이에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 하나를 키웠어요. 딸 민정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딸이 5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온 세상이 딸뿐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죠. 손님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었지만 딸을 위해서 버텼어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당 한 구석에서 숙제를 시켰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힘든 줄도 몰랐어요. 딸은 정말 착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비싼 걸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엄마 힘내세요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그런 딸이 너무 기특해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죠. 중학교 때부터는 딸이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도 대학 진학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딸이 좋은 대학에 가서 저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식당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딸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딸을 학원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줬어요. 제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면서 벌어들인 돈이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딸도 제 마음을 아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기꺼이 딸을 서울로 보내줬어요. 혼자 남게 되니 외롭긴 했지만 딸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대학교 4년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딸이 용돈 때문에 알바를 하게 되면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 봐 걱정되어서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려고 했거든요. 때로는 제가 밥을 굶으면서도 딸에게는 충분한 용돈을 보내줬어요. 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제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도 처음 월급을 받고 나서 저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주며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줬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취직하고 2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했어요.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저를 잘 챙겨줬어요. 결혼식 비용도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이 정말 효녀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안부를 물어봤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했으니까요. 딸이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손자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뻤죠. 제가 드디어 할머니가 된 거잖아요. 손자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잊어질 정도였어요. 딸이 출산 후 조리할 때도 제가 가서 한 달 동안 돌봐줬어요. 손자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딸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게 좋겠다고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자고 했어요. 딸이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서 좋은 상품을 추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딸이 좋다고 하니까 믿고 따라갔죠. 딸이 가져온 보험 서류를 보니까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딸이 설명해줬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저를 위해서 알아봐 준 거니까 고마웠어요. 보험료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제 수입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딸이 나중에 제가 아프면 치료비가 많이 든다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어요. 보험을 든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딸에게 얘기했더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딸이 저를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약은 잘 챙겨 먹는지 확인하고 갔어요. 딸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딸도 직장 다니고 육아하느라 바쁜데 저 때문에 자꾸 시간을 내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문제없다고 말해도 딸은 계속 걱정했어요. 당뇨 진단을 받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집에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딸에게 연락했더니 바로 달려왔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딸은 이 일을 계기로 저에게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제안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위험하다면서 요양원에 가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는데 요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딸이 계속 설득했어요. 요양원이라고 해서 나쁜 곳이 아니라면서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딸이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봐 주더라고요. 직접 가서 구경도 해보고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 중에서 한 곳이 괜찮아 보였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거든요. 결국 저는 딸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는 동안 딸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이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들어간 초기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어색하고 불편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지고 요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딸은 요양원에 들어간 후에도 자주 면회를 왔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다 주고 갔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딸을 보면서 효녀라고 칭찬하곤 했어요. 요양원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요양원에서 감기가 돌았는데 제가 걸려서 심해진 거였어요. 딸에게 연락이 갔고 딸은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입원 기간 동안 딸이 정말 잘 돌봐줬어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도 해주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함께 들어가서 제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딸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병실 밖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응, 지금 입원해 있어. 폐렴이래. 의사가 나이가 많으셔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좀 더 기다려야겠어. 처음에는 누군가와 제 상태에 대해 얘기하는 건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금. 아직 2년 정도 더 있어야 해. 3년이 지나야 하잖아. 그 전에 뭔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좀 더 기다리자.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제 보험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듯한 말투로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복도벽에 기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계속 들어봤지만 딸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엄마가 요양원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니까 부담이 좀 되긴 해. 그래도 보험금 생각하면 참을 만해. 3년만 더 버티면 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40년 동안 키운 딸이,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딸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런데 딸을 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아니라 무섭고 배신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딸이 또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보험에 대해 물어봤어요. 제가 들어놓은 보험이 어떤 건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딸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건강보험이니까 제가 아플 때 치료비로 쓰이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요양원으로 돌아간 후 저는 요양원 상담사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보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제가 들어놓은 보험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들어놓은 보험은 단순한 건강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이었던 거예요. 제가 죽으면 딸에게 5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이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왜 그렇게 보험을 들라고 권했는지, 왜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는지, 왜 제 건강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40년 동안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딸에게는 제가 5억 원짜리 돈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동안 딸이 보여준 효심도 다 가짜였던 거고요. 하지만 저는 딸에게 직접 따지지는 못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보다는 딸을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딸이 면회를 올 때마다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어요. 딸이 제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볼 때의 표정이나 말투가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가 않고 마치 확인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이상하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딸이 면회를 왔는데 요양원 직원과 제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지, 병원에 갈 일은 없었는지, 약은 잘 먹고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요양원 간호사 선생님이 딸에게 말씀하시길 제가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고 당뇨도 잘 관리되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딸이 정말로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실망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인생이 뭔가 싶더라고요. 40년 동안 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딸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허무하고 억울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딸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 조금씩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봤어요. 어느 날 딸이 면회를 왔을 때 저는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말해봤어요. 평소라면 걱정해서 바로 병원에 가자고 했을 텐데 딸은 나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요즘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요양원 생활이 잘 맞는 것 같다고 하면 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딸을 잘못 키운 건가 하는 자책감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딸이 면회를 왔는데 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들은 거였어요. 그래, 보험료는 계속 내고 있어. 엄마가 건강해서 문제지. 의사가 당뇨만 잘 관리하면 오래 사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참 답답해. 요양원비는 엄마 통장에서 나가고 있어. 아직 돈이 좀 있으니까 괜찮아. 그 돈 다 떨어지면 그때 생각해보자.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딸이 제 통장까지 관리하고 있었고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딸과 맞닥뜨렸어요. 딸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제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물었어요. 방금 전화 통화 내용이 뭐니? 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친구와 잡담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어요. 민정아,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이 당황하면서 뭔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저는 그동안 들은 얘기들을 딸에게 말했어요. 보험금 얘기, 3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 제가 건강해서 답답하다는 얘기까지 다 말했어요. 딸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그런 적 없다고,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인정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고. 어차피 엄마도 오래 사실 거 아니잖아요. 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사랑했던 딸이 이렇게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이제 오지 마라. 엄마는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딸은 그제서야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이후로 딸이 몇 번 면회를 왔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딸이 왔다고 알려줘도 모른다고 했어요. 딸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지만 읽지 않고 버렸어요. 보험은 바로 해지했어요. 요양원 상담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밟았어요. 딸이 제 명의로 들어놓은 보험이었지만 제가 해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통장도 새로 만들었어요. 딸이 관리하고 있던 통장에서 제 돈을 모두 빼서 새 통장으로 옮겼어요. 요양원비도 제가 직접 내기로 했고요. 딸은 처음에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전화도 오고 편지도 보내고 직접 면회를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절 만나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딸의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험을 해지하고 통장을 바꾼 걸 알았을 거예요.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1년이 넘게 지났지만 딸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어요. 결국 딸에게 저는 돈 때문에 필요했던 존재였던 거예요. 가끔 손자 생각이 나요. 죄 없는 손자까지 못 보게 된 게 아쉽긴 해요. 하지만 그 아이도 딸을 닮아서 자랄 텐데 만나봤자 뭐 하겠어요. 저는 이제 혼자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40년 동안 딸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요. 요양원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취미 활동도 하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롭고 쓸쓸해요. 다른 어르신들이 자식들 면회 오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딸이 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가짜 효심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요양원 직원들이 가끔 딸과 화해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 좋겠다고 하시죠. 하지만 저는 딸을 용서할 수 없어요. 40년 동안 제가 딸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딸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준 것도 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딸이 제게 보인 효심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착한 딸 행세를 한 거예요. 저는 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니까 실망스럽겠지만 그건 딸이 자초한 일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요즘 저는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워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김할머니라는 분과 친해졌어요. 그분도 아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인연을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딸에게 남겨줄 유산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은 제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데 쓸 거고 남는 게 있으면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이에요. 딸이 제게서 얻으려고 했던 5억 원의 보험금도 결국 못 받게 됐으니까 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셈이겠죠.
하지만 그건 딸이 선택한 일이에요. 가끔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딸인데 이렇게 인연을 끊어버려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딸이 제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다시 화가 나요. 어차피 엄마도 오래 사실 거 아니잖아요 라는 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어요. 제가 딸을 사랑했던 만큼 딸의 배신감도 큰 것 같아요. 만약 딸이 처음부터 저를 미워했다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40년 동안 착한 딸인 줄 알고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 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다니. 저는 이제 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딸이 언젠가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저는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 거예요. 그동안 딸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려고 해요. 요양원에서 서예 교실도 다니고 있고 원예 활동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가는 게 재미있어요. 이런 즐거움을 왜 이제서야 알았나 싶기도 해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나들이도 다니고 문화활동도 참여하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준비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재미있어요. 특히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딸 때문에 생긴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요양원 상담사 선생님께서 제가 많이 밝아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보다 표정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딸에게 배신당한 것은 정말 아픈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제 남은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보다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오히려 딸보다 저를 더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제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다시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어요. 딸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신하게 될 뻔했는데 좋은 분들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가끔 손자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 몇 살이 됐을까?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아이도 딸이 키우는 거니까 딸의 가치관을 그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아마 손자에게는 제가 나쁜 할머니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제 얘기를 어떻게 했을지 뻔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딸과 손자를 완전히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요.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게 저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요양원 생활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집이 그리웠는데 지금은 이곳이 제 집 같아요. 딸과의 나쁜 기억들로 얼룩진 예전 집보다는 이곳이 더 편해요. 직원들도 저를 잘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딸이 보여준 가짜 효심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평화롭게 지낼 생각이에요. 건강관리도 잘하고 취미 활동도 계속하면서 즐겁게 살 거예요. 딸이 원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거예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특히 보험이나 재산 관리 같은 일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본인을 위한 시간도 가지세요. 저처럼 40년 동안 딸만을 위해 살다가 배신당하면 정말 허무해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저는 이제서야 이런 걸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상처는 크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는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했었어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지금 저는 예전보다 더 행복해요. 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진짜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지금이 훨씬 소중해요. 혈연 관계보다도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본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